이게 안자가 편안할 안자예요. 민자는 백성 민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노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뭐 백성을 편안하게 할 노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항상 중요한 갈래, 갈래. 고전시가, 당연히 고전시가죠. 당연히 고전시가고 향가입니다. 향가. 향찰로 표기한 문학, 향찰로 표기한 노래를 우리가 향가라고 하죠. 향가에는 4구체, 8구체, 19체 향가가 있는데 얘는 19체 향가예요. 10줄이죠. 19체 향가고요. 다른 말로 산회가라고도 합니다. 써드릴까? 산회가.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이거는 산회가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19체 향가의 아주 중요한 특징 뭐가 있습니까? 낙구가 있습니다. 낙구가 있다. 낙구. 그럼 이 낙구가 뭐냐? 낙구는 구구에 9번째 줄에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9번째 줄에 감탄사. 밑에 한번 내려보시면 아으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9번째 줄에 이 감탄사가 들어있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시상을 집약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낙구. 그리고 사실 이 낙구가 나중에 그 시조의 종장처등보 세 글자에 영향을 주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뭐 전통과 계승 뭐 이런 그 단원들에 보면 나오는데 시조의 종장처등보 세 글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향가 낙구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제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낙구, 구구의 감탄사가 있고 시상을 집약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실 텐데 혹시나 모르실까봐 향가는 향찰로 표기한 문학이다. 그리고 향찰이라는 것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있는 그대로 표기하는 거죠. 이걸 향찰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차자표기라고 하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니까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안민가의 특징은 이 안민가를 누가 지었냐면 충담사가 지었는데 충담사가 찬기파랑가 지으신 분이에요. 그 안민가와 관련된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담사 경덕왕이 신라의 경덕왕이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는데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다스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라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충담사를 만난 거야. 그래서 충담사한테 나라를 편안하게 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노래를 지어달라라고 했더니 충담사가 지어준 노래가 이 안민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충담사는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이 안민가에는 유교적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향가 중에서 이 유교적 가치관이 담겨 있는 작품은 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유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는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군은 업이여. 자, 여기서 군은 임금입니다. 임금 군자죠. 한자 어디 갔냐? 임금입니다. 임금. 임금은 업이 아버지다. 나라의 아버지. 신하는 신하신자죠. 신하는 다사샬. 이 다사샬은 사랑하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실 어미며. 그러니까 임금은 아빠고,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은 당연히 백성이겠죠. 백성은 어린 아이.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하샬디는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가정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가 쓰였냐면 A는 B다 쓰인 거 아시겠습니까? 은유법이 쓰였죠. 은유법이에요. 임금은 어버이고 그 다음에 신하는 어머니며 백성은 어린아이다. A는 B다의 형태 은유법이 쓰였습니다. 임금, 신하, 백성 이렇게 나왔고요. 백성을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민이 다살 알고다. 다살은 사랑, 아까 위에 다사샬 있었지 않습니까? 다살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버이처럼 하고
신하가 어머니처럼 한다면, 그리고 백성이 어린아이라면 백성은 당연히 사랑을 알겠죠. 왜? 임금과 신하가 어머니, 아버지처럼 다스려 줄 테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은 사랑을 알 것입니다. 구물다이 살손물생. 이거 해석을 좀 써드릴게요. 그래서 임금은 어버이처럼, 신하는 어머니처럼, 어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버지처럼, 신하는 어머니처럼 한다면 백성들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물다이 살손물생은 구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구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이ህ을 먹이 다사라. 이들을 먹여, 다사라는 다스려.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따할 바리곡 어디 갈디어 할디. 네. 이따할은 땅을, 바리곡은 버리고 어디로 갈까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거야?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라고 한다면. 이해됩니까? 나는 왜 백성들 하면 항상 충청도가 나오지?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한다. 이 땅에 사는 게 최고다.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되시죠? 나락 디니디 알고다. 나라가, 디니디는 유지되는 줄, 유지되는 줄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이 땅 아니면 어디서 살겠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그런 백성들이 있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헬조선, 그죠? 탈조선. 이놈의 헬조선을 벗어나야 한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청년들이 아무 연고도 없는 핀란드, 이런 데로 지금 막 이민 가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이 나라는 이미 나락 디니디 모르고다. 나라가 유지되는 줄을 모르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느냐? 그 다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으는 낙구예요. 낙구. 시상의 집약입니다. 그 다음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사실은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 시험에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이게 뭐냐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임금이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이 백성답게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유교적 가치. 이게 유교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명사상. 이게 아마 맹자에 나올 거예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락 태평하니이다.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답게 임금이 할 일을 하고, 신하는 신하답게 신하가 할 일을 하고, 백성은 백성답게 백성이 할 일을 한다면 나라가 어머나 태영 아니고요. 태평할 것입니다.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편안하려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자신이 맡은 바 일을 다해야 한다. 정명사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답게. 그럼 국민들이 국민답게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이제 여학생 둘이 수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왜 관심이 없니? 그랬더니 그래봐야 뭐 달라지지도 않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물론 이제 아직 투표권이 없으니까, 참정권이 없으니까 뭐 그래도 뭐 큰 관련은 없겠죠.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투표권이 없으니 내가 지금 관심을 가져봤자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20살이 되고 참정권이 생기면 사실 국민이 국민답게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정치인이 어떤 정치를 펴는가를 잘 봐뒀다가 만약에 그 인간이 제대로 못하면 다음 선거 때는 걔를 안 찍으면 돼요. 그게 국민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다음 선거 때 당선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하고 끝이니까, 그건 뭐 그걸 두려워하진 않겠죠. 근데 뭐 어쨌든 떨어지는 건 두렵겠지.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떨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정규직이다, 국회의원이,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올바른 정치를 펴는 사람들을 봐뒀다가 걔들을 찍어.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잘 돌아갑니다. 솔직히 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이유는, 이 나라가 개판인 이유는요, 국민들이 투표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이 사람이 전에 국회의원 할 때, 뭐 서울시장 할 때, 뭐 어디 도지사 할 때 이런 정책을 폈구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난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알아봐야지, 그죠? 그럼 알아보고 찍어야지. 그냥 뭐 나는 새누리찍음, 나는 더민주, 뭐 나는 정의당, 뭐 당보 그냥 찍어, 그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찍어야지. 심지어는 뭐 당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백성이 백성답게 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알았다면, 그걸 알아보려 했다면, 관심이 있었다면. 왜냐면 하는 게 없거든. 그냥 아빠가 박정희거든. 그러니까 제발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자기 할 일이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내 말은 그런 말이에요. 물론 충담사는 그런 것까지는 몰랐겠지. 아무튼 제가 약간 광고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